멘붕에 빠지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이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은 이른바 멘탈 붕괴에 빠지지 않았고 머쓱할 일도 없고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겠다고 말이죠. 조 전 장관의 사태는 검찰이 죽을 때까지 저러니까 당연한 일이었다며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만 남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BS의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인터뷰는 인터뷰가 아닌 취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KBS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보도행위, 취재행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방송 중 한 패널의 발언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프레스 더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 내용이 연일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처음 입장을 토로한 거죠?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조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자 침묵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이 매일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멘붕, 머쓱, 무슨 침묵에 빠져 이런 기사들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기사를 제목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네. 근데 예. 제가 방송을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SNS도 안 하고요. 어디 말할 데도 없어요.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 이제 조국 장관은 사퇴했고, 네네. 그거는 임원정 검사 말대로 죽을 때까지 찌르니까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 문제만 남아 있었던 거고. 네네. 저는 멘붕에 빠지지도 않았고 머쓱할 일도 없고요. 네네. 그냥 제 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 남들이 알 때 알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할 일, 즉 언론과 검찰 문제에 대해 계속 사실 탐사를 하고 이 드러나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조 장관이 사퇴를 했지만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언론의 왜곡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야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때 욕하는 것이라며 그럴 때 자신은 이겼다라고 한다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장관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쭉 해왔는데 조국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기가 꺾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군요. 유호정 기자, KBS와 이 유시민 이사장 사이에도 계속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이 김경록 씨,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취재와 관련해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KBS 사회부장이 이 논란이 일자 본인의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입장을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예. 당시 그 사회부장이 이 애초에 이 인터뷰가 출연이 아니었고 인터뷰 구성물도 아니었고 취재의 일환이었다. 취재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뉴스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걸 다시 유 이사장이 반박을 한 겁니다. 그 인터뷰의 양해까지 받았다면 예의상 김경록 씨의 주장 취지를 보도에서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그 인터뷰 질문 내용을 보면 인터뷰가 아니라 거의 취조를 한 것이다. 질문 내용이 검찰 조사와 똑같다라고 하면서 검찰과 KBS 법조팀 사이의 이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의심을 내놨습니다. 예. 보통 우리 기자들이 취재원을 인터뷰하려면 취재원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실어준다라는 기본 전제하에 그 사람이 인터뷰에 응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의견을 전혀 싣지 않고 정반대로 왜곡된 취지로 보도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마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런데 이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 좀 잘못됐다, 비판할 만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 이 성희롱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에 이제 방송에 같이 출연했던 패널이 이제 성희롱 발언을 유시민 이사장이 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옆에 이제 패널이 한 건데 예.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 KBS 법조팀 여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정보를 술술 흘린다. 검사와 기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여기자의 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발언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직감을 했는지 유 이사장이 이제 마지막 방송 말미에 이 발언은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일단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알릴레오 측도 아마 이 발언이 문제가 될 거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해당 발언은 삭제가 돼서 다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방송은 다시 업로드된 그 방송입니다. 예. 검사들이 KBS 여기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많이 흘린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성희롱인데요. 유호정 기자도 지금 법조를 출입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같다가 아니라 이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봐도 크게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제대로 했습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 발언을 했던 이 패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도 사과를 했는데 예. 이 발언을 한 패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SNS를 통해서 뭐 정리를 하면 자신은 성희롱을 할 의도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듣는 예. 사람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죄송하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제 생각을 그대로 말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숙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좀 더 숙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유시민 이사장도 이 해당 기자와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이 진행자로서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제 큰 잘못이다. 이러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하면서 자신의 성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좀 반성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호정 기자, KBS 기자협회 또 KBS 여기자들이 듣기에는 물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뭐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KBS 기자협회에서도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다라면서 입장문을 냈고요. 예. 이 취재 현장에 있는 여기자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보라면서 그리고 카메라가 꺼진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 혐오가 스며 있는지 반성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해당 기자와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요. 예. 그 출입처 갔기 때문에 어떤 기자인지 아는데 한번 제가 한 취재원과 어렵게 전화 연락이 됐는데 그 취재원과 이미 굉장히 신뢰감이 쌓인 상태거든요. 예.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들도 있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항상 그렇게 취재를 늘 열심히 해왔던 기자인 거죠. 근데 예. 기자의 그런 개인 취재의 그런 능력, 노력들이 이런 식으로 폄하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발언을 한 패널이 모 언론사 법조팀장이라는데 사실은 더 자괴감이 듭니다. 같은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이런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이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쭉 이제 저희들이 유 이사장 논란들을 좀 봤는데 일각에서는 유 이사장이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이게 너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냥 좀 조용히 있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그 역할에 박수를 보낸다 이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성희롱 부분은 뭐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한 거니까요. 그 부분은 뭐 제하더라도 나머지 이 유시민 이사장의 이 지속적인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의 의사는 뭐 충분히 예. 뭐 밝힐 수 있고 뭐 자유 언론에서 자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예. 좀 증명이 안 되는 너무 좀 궤변에 가까운 얘기들을 좀 많이 하니까 문제죠. 예를 들면 동양대 그 정경심 교수가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PC 반출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것 같으니까 증거 보존을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지나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KBS에 관해서도 그 기자는 인터뷰했다고 다 보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뷰에서 잘라서 보도할 수도 있고 그걸 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보도를 안 한 거를 문제 삼고 그리고 기자는 인터뷰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내보내면은 책임이 언론사하고 기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검찰한테는 지금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확인을 했다는 거로 해서 검찰하고 KBS가 한통속이 돼서 조국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알릴레오에서 성희롱 발언한 거 저거는 유시민 이사장이 정색을 하면서 그거 잘랐어야 돼요. 법조팀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자를 검사가 좋아해서 줄줄 정보를 흘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남자 여자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사에서. 똑똑한 기자하고 못난 기자가 있지. 특종 기자하고 낙종 기자가 있지. KBS 여기자가 특종을 많이 했다면은 그거는 제 추측으로는 많이 알고 물어본 거예요. 검찰한테 가서 뭐 거리 없습니까 하면은 한 건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요런 상황이 돼서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찝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그냥 고개 정도 끄덕거리면 그게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특종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싶어요. 근데 저 해당 그 검찰 저 출입 팀장은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성희롱 논란으로 인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이 전체적으로 폄하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기존 언론사에서 갖고 있는 게이트키핑이라고 하죠. 어떤 기사를 내보내고 어떤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지 그런 기능이 없는 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들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대목을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